불법 대북 송금 공모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부가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반응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 실형 선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검찰 추가 수사 이어가겠다는 입장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신 것처럼 지난해에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라고 여유로운 반응을 보였는데 그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선고가 나오고 나니까 다소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요. 별 반응을 안 보였습니다. 그 내부에서 뭔가 이야기가 있었나요? 제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어떤 판결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지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측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됐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기소를 당할 것이고 또 다시 유죄를 받을 것이다라는 논리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북한에 대북 송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북 송금한 것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북한으로 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입장료를 대신 내준 것이다라는 건데 저는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세상에 어떤 사업가가 얼굴 한 번 안 본 사람을 위해서 41억이라는 돈을 대납을 해줍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그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들은 전원이고 그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한 적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쌍방울의 김성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분이 정상적인 사업가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불법 도박, 불법 사채, 그리고 주가 조작에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폭력배라는 언론의 보도도 많아요. 근데 이런 분이 41억이라는 돈을 얼굴 안 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냈을까? 의문이고요. 오히려 국정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건이 있었습니다. 쌍방울이 대북 테마주를 통해서 주가 상승을 노리고 했던 것이다라는 보고도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전혀 무시된 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증언관계를 확실하게 찾아내지 못한다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바로잡고 넘어가면요. 일단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부지사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었는지는 이번 재판의 판단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서는 재판부는 어떤 입장이냐면 쌍방울이 주가를 올리려고 했던 그 작업과 대북 송금은 병행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로 연관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장윤주 변호사님, 네. 재판부의 이 판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그 당시 그 날에 네. 대장동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중앙지법에서. 네. 근데 계속 휴대전화를 보고 물론 이제 그 뉴스를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소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전해들으셨어요?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또 추정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중에 이제 휴정이 된 건데요. 이제 재판이 길다 보면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당시에 검찰 측이나 재판부는 다 퇴정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 측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휴정 기간 동안에 휴대폰을 봤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그 휴대폰에서 어떤 것을 보았는지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당시 이제 시기로 보았을 때는 이화영 전 지사의 어떤 그런 선고 결과가 나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을 보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들은 다 추측으로 나오는 것 같고, 예. 사실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어떤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받거나 또는 기사를 통해 알고 계실 겁니다. 당연히 이제 본인과 어떻게 되면 관계가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보고 들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판결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가 나온 판결은 아닙니다. 다만
뭐 방북 비용이라든지 뭐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라든지 관련해서 대납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맞지만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을 알았거나 또는 보고받았다라는 부분들이 적시되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면 이 판결이 정말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의 판단으로 했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판결만으로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올라온다라고 보기는 지금으로서는 또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금만 있다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을 했죠, 당연히.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무죄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무죄가 피고인 이화영의 무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판결이 조금 의외로 나오다 보니까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이런 결과를 받으니까 대단히 안타깝고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있었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하는 이화영 선배님께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진심을 다해서 변호를 했는데 안 좋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눈물까지 보이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무려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요, 구자영 소장님. 네. 사실은 재판 하나만으로 시간이 그렇게 걸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중간에 뭐 검찰의 회유 논란이라든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번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지난 1년 동안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은 아마 재판이 저렇게 파행으로 흘러도 되나 싶을 만큼 굉장히 파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방청석에 있던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가 이 고성을 지르면서 재판이 무산이 된 일이 있었고요. 예. 또 변호인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을 연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이 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8개월 만에 그 재판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징역 9년 6개월 아니었습니까? 예. 실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여러 재판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중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약식으로 지금 부지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 명칭은 평화부지사였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부지사는 행정부지사가 있고 정무부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그 단체장이 경제부지사 또는 경제부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평화라는 이 이름을 붙여줬겠습니까? 남북 관계에서 뭔가 돌파구를 좀 마련해봐라, 이런 뜻이 평화라는 말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사권자가 누구였습니까?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임명한 것이고,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김성태라는 쌍방울 사업주를 만나서 스마트팜 그리고 이 방북과 관련한 협의를 한 거 아니냐, 이것이 지금 혐의의 중요 사안이고,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장현주 변호사님, 이거는 이제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싶은 네. 질문인데요. 변호인단이 진짜 진심을 다해서 변호를 했던 모양입니다. 방금 김현철 변호사는 눈물을 보였는데 네. 김광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네. 쌍시옷, 비읍 이 두 개의 자음을 올렸어요. 네. 이게 이제 욕설로 추정이 되는데 욕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그렇죠. 일단 뭐 욕설로 추정될 수 있는 글도 지금 SNS에 올라온 상황이고,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는 또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뭐 1년 8개월이나 끌면서 또 정말 진심을 다해서 변호를 했을 겁니다. 또한 특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또 근거들이 있고 나름의 법리를 펼쳤는데, 그런 부분들이 재판부에서는 또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또 변호인들도 또 심정적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요. 이제 항소 과정에서 또 어떤 법리들을 또 새로 들고 나와서 이 부분들을 또 재판부를 설득시키느냐, 또 이런 고민들이 이제 시작돼야 될 지점인 것 같고, 또 감정적으로 동요되는 부분들은 또 일부 또 이해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차분하게 내려놓고 이제 항소심에 가서 어떤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다시금 설득을 시켜야 될지, 이런 법적 쟁점들을 차분하게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감정을 조금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